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는 19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2년간 다세대 빈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천 가구가 우선 공급 대상이며 무주택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입주가 허용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 8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렙이 KB부동산 리보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일산 동구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 차이는 92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분당구는 3,840만 원, 일산 동구는 1,473만 원으로 집계돼 격차가 2,367만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9월 말 공고한 제2차 국민임대주택 979가구 입주자 모집에 9,800명이 몰리며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대란이 발생하자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려는 이들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요나 선호를 고려한 방안보다는 공급 물량 맞추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다가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한정적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고 하네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와 문자 번호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하단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힘들다 하지만은요, 오히려 세계적으로는 한국의 경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추가 상승이 포착되는 가운데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좀 조급해질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진짜 계속 올 한 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자, 이런 계속 그렇죠. 뉴스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이제 연말 쪽으로 이제 가면서 좀 이제 그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반가운 좀 마음들이 또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로나 이제 백신 쪽이 그렇죠. 지금 효과가 이제 90% 이상 되는 것들이 속속 지금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코로나 상황이 이제 끝날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당연히 이제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면 지금 이제 미 대선 같은 경우에도 좀 후유증이 많이 이제 클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마무리가 지금 돼 가는 또 이제 상황이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좀 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경제들이 지금까지 움츠러들었던 이 지금 그 경제 상황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많은 이제 경기 부양책들이 이제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부동산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움츠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제 올랐는데 이것이 정말 다시 경기 회복 상황이 오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들이 지금 높은 이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분들이 바로 그렇죠. 매수자들이죠.
자, 아직 매수를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떨어지면 아니면 좀 더 급매가 나오면 이렇게 매수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고 또 한쪽에서는 청약 쪽, 특히나 이제 그 정부에서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그 공급 대책 쪽에 그 청약을 좀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청약이라는 게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가점들이 거의 70점이 넘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청약만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그럼 청약은 떨어져 있고 그럼 나중에 또 내가 집을 살 때는 선택할 수 없는 자, 이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좀 심리적으로 그런 당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로 우리가 좀 전개가 될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분 좋은 일단은 소식이긴 합니다. 자, 일단 IMF 그렇죠. 국제통화기금 우리한테는 좀 뼈아픈 그런 곳이기도 한데 자, 어쨌든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곳에서 지금 올해 이제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한국의 GDP가 지금 그 작년 그러니까 같은 경우 한 12위 정도 됐었는데요. 자, 다시 한국 경제가 그렇죠. 국내 총생산 GDP가 10위로 다시 2계단이나 지금 올라선다고 하니까 야, 올 한해 우리나라 엄청나게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들이 더 또 힘들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선방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수치적으로 지금 예상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장밋빛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10위권으로 다시 2단계 도약하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바로 이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그렇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투자 은행이 되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라는 곳에서도 지금 그 내년에 우리나라 이제 그 경제를 이제 전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개선될 거다. 그렇죠. 당연히 지금 백신들, 치료제들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도 코로나 개선에 대한 효과들이 굉장히 크겠다. 자, 또 하나 또 지적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소위 말하는 무역 긴장 완화. 자,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국 쪽에 이렇게 좀 손을 들어주기도 어렵고 중국 쪽에 손을 들어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지금까지의 무역 갈등을 계속 해오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또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죠. 세계적인 어떤 그 역할 안에서 좀 다자간 무역이라든지 그렇죠. 좀 긴장을 완화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방 쪽이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하고 관계 개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역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힘들었던 게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자, 코로나도 없어지고 무역 긴장 쪽도 없어지고 자, 그러면 당연히 가파른 좀 빠른 회복세를 한국 경제는 볼 수 있겠다. 요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좀 수치를 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내년에 3.6%까지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내년에 코스피라는 거는 실질적인 이제 기업들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투자 가치 같은 것들 얘기하는 것들인데 자, 내년에 코스피가 2,800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좀 벗어나서 이제 거의 회복이 이제 많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러면서 자,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그 주식들 비중을 확대해라. 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경제정책연구소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외 경제를 하는 그런 어떤 국책 연구기관이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이 지금 올해는 약 한 마이너스 지금 거의 한 5%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다는 또 기저효과라는 게 있겠죠. 여기에다가 많은 경기 부양책들을 쏟아내면 내년에 또 세계 경제도 약 한 5% 이상 성장할 거다. 이런 또 그 전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뭔가 회복의 어떤 그 장밋빛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또 하나 지금 부동산에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좀 봐야 될 거는 그 통화량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렇죠. 일단 통화량이 시중의 통화량 지금 현재 보더라도 사상 최대 규모 그러니까 지금 뭐 내년에 엄청난 경기 부양책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현재 보더라도 사상 최대 지금 그 통화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시중 통화량을 보면 지금 M2라는 것을 우리가 광의의 통화량이라고 해서 뭐 현금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그렇죠. 통화량 가장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넓은 큰 개념이라고 보게 됐죠. 자, 근데 이게 3,000조 넘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3,115조 8천억이라고. 야, 정말 돈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풀려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중의 통화량이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서 좀 더 중요한 거는 전체 통화량 그러니까 M2 광의의 통화량보다는 뭐 협의의 통화량이라고 하는 M1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이라고 거의 봐도 되는 그렇죠. 이런 단기 유동자금 우리가 부동자금 아직 공중에 붕 떠 있다. 투자처가 결정이 돼 있지 않다. 뭐 보통 그 시쳇말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총알이라고 하죠. 뭐 투자를 하려면 총알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지금 투자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그런 그 어떤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려 1,118조 원이나 됩니다. 자, 그러니까 1,118조 원이 지금 현금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투자할지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움직였을 때 더더구나 이것이 지금 안전자산이고 지금 내년에 또 추가 상승의 기대폭이 있는 이런 부동산 쪽으로 상당 부분 많이 왔을 때 부동산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중의 통화량이 좀 풍부하고 또 그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자,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는 게 금리거든요. 자, 그런데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지금 예상을 하기를 자, 내년에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 더더구나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이 저금리 기조가 한국 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내년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가장 낮은 금리죠. 뭐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0%대 기준금리를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자, 어쨌든 0.5%라고 하는 가장 낮은 이 기준금리가 내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그렇다면 통화량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 통화량 안에서 유동자금, 그러니까 현금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여기에다 금리까지 낮은 상황들이 계속 온다라면 낮은 금리로 그 예금으로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좀 수익을 좀 찾아서 나오는 그런 돈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결국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받쳐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동반 상승에 대한 것들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전세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전세난 확산이 되고 있죠. 자, 이것이 당연히 매매를 자극하는 소위 말하는 최악의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데 자, 뭐 오늘 정부에서 그렇죠. 지금 뭐 전세 쪽에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많은 뭐 분들이 실효성의 의문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전세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집이 그러니까 공급된 집이 아예 이런 거보다는 내가 그 원하는 집이 없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도 새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거고 학교 같은 그 학군이 좋은 쪽에 내 아이들을 이제 보내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어떤 그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시장이 갖고 있는 그 기대치에 있는 전세 이게 사실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갖고 있는 그 기대치에 있는 전세를 지금 공공전세라는 것으로 이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실효성이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시각과 정부의 시각이 또 한 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자, 이것으로 지금 당장 어떤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더더구나 뭐 시간차도 또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전셋값이 전국 전셋값이에요. 0.27% 지금 주간 상승률이 이 정도인데 이게 지금 7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어요. 2013년에 그렇죠. 가장 높았던 자,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국이 지금 105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지금 2015년 이후에 가장 나쁜 수급 지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계속 없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자, 매매가하고 전세가 동반 상승한다라면 자, 나비 효과 그렇죠. 지금 뭐 서울의 전세난이 나비 효과를 보여서 옆으로 지금 계속 경기권이나 뭐 인천권이나 아니면 또 지방 광역권이나 지방 소도시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비규제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 나비 효과,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다시 서울 쪽이 좀 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역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나비 효과, 풍선 효과, 역풍선 효과가 지금 혼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산이나 창원 같은 이런 전국 집값이 좀 떠들썩하고 있는데요. 자,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0.17%인데 자, 이게 2013년 후에 지금 7년 만에 또 가장 지금 최대치를 그러니까 전세뿐만 아니라 지금 매매 쪽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다면 다 7년 만에 최대치를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뭐 지방에서 가장 뜨거운 곳을 꼽아라라고 한다라면 부산이 되겠습니다. 자, 부산은 규제 지역에다가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당연히 뭐 풍선 효과가 지금 나타날 수, 뭐 나비 효과에다가 풍선 효과까지 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평균이 지금 31.67대 1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 아파트 뭐 사실도 기존 아파트도 지금 많이 지금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창원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조선업 경기까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그랬었는데 최근에 조선업 경기도 좀 살아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창원 집값도 또 들썩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거의 한 2, 3억 정도가 지금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용지 아이파크라는 그 아파트가 전용 84제곱미터 33평이 최근에 9억 4,8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야, 창원에 있는 지금 아파트 33평이 10억 클럽에 가입하는 게 지금 초읽기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 지금 연말 그러니까 뭐 12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7억 3천 정도 했던 거거든요. 자, 지금 거의 뭐 올해 들어서 지금 몇 개월 만에 거의 한 2억 5천가량이 거의 뛰어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런 집값 상승을 창원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세미나 오시거나 뭐 상담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 조바심이 나요. 네. 지금 사야 하는 걸까요? 네. 계속 뭐 정부 쪽에서는 뭐 안정화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피부는 또 다르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데 자, 강북의 신축 아파트들 전용 84제곱미터 33평이 지금 15억 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용성광 같은 경우에는 마포, 용산, 성동, 뭐 광진 이런 쪽은 이미 20억 가까이까지 지금 와 있죠. 자, 강북하고 격차가 줄어들면 강남이 또 한 번에 뭐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강북이 저렇게 올라갔는데 강남이 네,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또 재건축까지 또 들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압구정 쪽에서 지금 많이 그렇죠. 지금 조합 설립들이 되면서 지금 그렇죠. 자, 지금 10주 동안 재건축이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지금 0.11% 지금 10주 만에 지금 가장 높은 또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계속 집값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고 내년에 경제 회복이 된다라면 또 그러면서 저금리 상황이 계속된다라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매수자의 조바심이 크게 자극이 된다라면 또 매수 쪽이 출렁하면서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쪽도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전망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한국의 장밋빛 경제 전망과 함께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예측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대로 한국이 경제가 가파르게 회복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큰 유동 자금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에 따라서 매수 심리도 더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조급한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전략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무료 1대1 상담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을 결산하고 2021년도에 전망을 세워드리는 무료 1대1 상담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 체크 시간 넘어가 볼게요. 개요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오늘 가볼 지역은 서울시 중구 오장동인데요. 2호선, 5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을지로 4가역 역세권에서 방 1개짜리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볼게요. 약 2억 3,200만 원에서 2억 4,2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대표님과 함께 오늘 만나볼 오피스텔은 서울의 중심으로 보입니다. 자, 중구 오장동 어떤 특징 보고 계시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아파트 쪽을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아파트 뭐 투자를 늘린다는 건 좀 어려운 상황들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구 쪽에 그렇죠. 그 오장동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뭐 중구 아무리 이제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자, 일단 2호선하고 5호선 그렇죠. 더블 역세권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을지로 이제 4가역 쪽이 되겠는데요. 자, 도보로 5분 거리.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데 지금 뭐 네. 또 하나 여기에 그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DDP 플라자로 유명한 그곳이죠. 여기는 또 2호선, 4호선, 5호선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그러니까 트리플 역세권에서는 약 한 4분 거리고 자, 입지적으로 보면 정말 이런 역세권이 있을까 할 정도가 되겠죠. 자, 중구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값이 있는 곳입니다. 평당 공시가격이 6억 6천인데 10억까지 네, 가는 평당 10억짜리 땅이 있는 곳이죠. 자, 종로의 대규모 업무 지역 내에 또 세운지구라는 또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을지로 4가역이 바로 여기죠. 종로 3가 있고 명동역 있고 뭐 충무로역 그렇죠. 뭐 종로 5가에 뭐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 가장 그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 되겠고 이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에서도 4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가장 지금 핵심 지역이 이거죠. 자, 지금 세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만 2천 평인데 그 현대 글로벌 빌센터가 들어오는 지금 강남에 여기가 지금 2만 한 2천 평 정도 돼요. 그럼 여기보다 거의 6배가 더 큰 규모의 여기에 수많은 빌딩과 또 수많은 창업 공간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 집 옆에 그런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 지금도 일자리가 많은데 그렇죠. 앞으로 계속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인데 전략 세워보고요. 오피스텔의 가격까지 만나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쪽은 뭐 광화문에 70만 명, 동대문에 15만 명, 거의 100만 명의 수요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뭐 특별히 뭐가 생기지 않더라도. 그런데 여기에 또 세운지구 쪽에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1인 가구가 무려 46%나 됩니다. 자, 이번에 정부에서도 발표한 것도 지금 얘기 보면 1인 가구가 이렇게까지 늘어날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자, 10년 내에 신축이 7%밖에 안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1인 가구 이렇게 많은데요. 신축이 없어요. 새 집이 없어요. 근데 많은 젊은 분들은 새 집에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바로 신축이라는 거죠. 지금 준공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종로와 중구 중심 업무 지구의 스튜디오 타입의 오피스텔이어서 이런 스튜디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일반 임대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임대 사업이 가능한 것들은 당연히 그렇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금액까지 살펴드리면은요. 지금 이런 어떤 그 중구 종로 쪽도 원룸 오피스텔이 이미 뭐 거의 3억대까지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2년 전 분양가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2억 3,200에서 2억 4,200 정도인데 전세가 1억 9천에서 2억 정도라면 한 3, 4천이면 투자가 가능하겠고,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월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000에서 2천 보증금에 월 80에서 90만 원인데 지금 여기는 일반 임대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출이 70%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7천에서 8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80에서 90만 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역세권 중에 역세권 중구 오장동에서 신축 원룸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시 한번 무료 상담 살펴보시죠.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0년 부동산 시장 결산하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세워드리는 무료 1:1 상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도의 부동산,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무료로 1:1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수성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즘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라든지 이제 보유세 이런 거에 굉장히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출을 좀 활용을 해서 월세를 좀 따박따박 받고 싶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매물을 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요, 이제 정말 살기 좋은 강남 3구 서초구 내에서도 저평가 받고 있는 양재동에서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또 주택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유형으로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형 부동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인데요. 5호선 목동역 근처에서 근린 생활시설 유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학군도 좋고 살기 좋기로 잘 알려진 목동입니다. 자, 근린 생활시설이라면 뭐 상가 건물쯤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을 주목해 주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목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많은 배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밀도의 주택들이 굉장히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목동 쪽에도 재건축을 바라보는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목동 신시가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배우 수요가 정말 풍부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배우 수요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런 가족 단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강서구 쪽, 화곡동 쪽, 까지산 쪽 라인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집값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부부다라든지 1, 2인 가구의 형성도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타입의 주거 시설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배우 수요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뭐 우선 목동 로데오 골목이라든지 이 먹자골목 쪽 라인으로는요, 정말 많은 유동인구를 오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목동 지역 5호선 라인입니다. 5호선 목동역 역서권에 위치한 복합 메디컬 근린 상가를 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5호선 라인 직장인 노선을 잘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오른쪽으로 앞서 설명드리신 목동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화곡동의 주거 밀집 지역이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 수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이런 이 상가, 대로변 상가 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과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재물뽑기 지하 사업이 지금 여의도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량은 지하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지상부에는 공원화를 시키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더욱더 쾌적해지는 그런 효과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목동 사거리역이 강북 횡단선에서 이제 가칭입니다. 목동 사거리역이 강북 횡단선이 신설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목동 사거리역이 생기게 된다면은 더욱더 가까이에 위치를 할 수 있는 역세권의 상가로서, 지금은 목동역 역세권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목동 사거리역에서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교통 호재로서의 입지를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가지의 노선이 이용이 가능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스톱 메디컬 랜드마크 상가에서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모든 상가, 내가 임대인일 때 가장 또 중요할 부분이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정말 따박따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어떤 게 들어오는지도 참 중요할 텐데요. 우선적으로 이런 병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업종에 따라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으로 대부분 임차를 해놓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하나의 상가를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위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유효인구가 또 가지고 있는지도 입지를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먹자골목이라든지 로데오 거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동인구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익병원이라든지 의료시설이 밀집이 된 메디컬 중심 상권에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된 상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전문 상권이 밀집된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목동 대단지 아파트와 화곡동 주택지역, 오피스텔 등 이런 저밀도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시설이 필요한 수요층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축 상가다 보니까 MD 구성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지금 6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층과 2층 같은 경우에는요, 뭐 커피숍이라든지 아무래도 병원이 입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국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이 입점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3층부터 5층까지는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내과, 정형외과 같은 이런 병원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6층에는 뭐 키즈 카페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에 전망감이 좋은 레스토랑 같은 것들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MD 구성이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은 웬만해서는 잘 나가지 않는 이제 항아리 상권을 구성할 수 있는 MD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는 별도의 또 테라스를 또 만들어서 굉장히 또 가시성이 또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옥상 부분에는 또 정원까지 만들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상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차가 편리한 상가를 이용하시려는 그런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신축 상가이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지하 주차장까지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성과 합리성이 있는 그런 상가로 MD가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치가 아닌 이제 앞으로의 미래 가치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강북 횡단선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강북 동서간의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청량리역에서 목동역까지 19개의 노선이 증설이 되는데요. 이 강북 횡단선이 좋은 이유가 이런 KTX라든지 GTX와 같은 9호선과 같은 이러한
노선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노선이 바로 이제 강북 횡단선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의 강북 횡단선이 생김으로써 목동역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역이 생김으로써 두 가지의 노선을 동시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상가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재물복길 지하 사업 역시나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차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여의도까지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 지하 사업이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왕복 4차선의 도로가 생기겠고요. 이제 지상 부분에는 공원화로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유동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재물복길 지하 사업이 바로 앞에, 내 상가 바로 앞에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북 횡단선의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이 더 편리해지는 양천구 목동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쪽에 이 수요에 비해서는 병원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디컬 센터를 주로 이루고 있는 근린 생활시설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얼마만큼의 투자 금액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가다 보니까 이제 주택에 비해서 접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대출의 규제가 주택보다는 낮기 때문인데요. 대출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금리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 월세 수익에서 이자를 제외하고도 충분한 수익률을 내실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이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이런 병원에 임차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좀 선호를 하실 텐데요. 지금 5억 3천에서부터 5억 4천만 원 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출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나오니까요. 대출 충분히 활용을 해보신다면은요. 지금 월세 시세가 보증금 한 5천만 원에 월 180만 원에 굉장히 높은 월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1억 초반대에 목동 사거리역이 새로 생기는 복합 메디컬 센터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상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목동 사거리 역까지 생기면 더 저희가 많은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상가가 아니고요. 메디컬 의료 전문 복합 상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정말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복합 상가, 메디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복합 상가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굉장히 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만한 상가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임차, 워낙 수요층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목동 지역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많은 유동 인구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가 투자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축 상가이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1층에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편의성도 굉장히 높인 상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입지적인 포인트에서는 강북 횡단선, 목동 사거리역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새로 생기는 역이 하나의 신설된다라는 부분은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만한 호재를 갖추고 있는 상가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병원이 더 필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메디컬 센터 컨셉으로 이루어지는 근린 생활시설 상가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주변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엔 양재역 쪽 가보겠습니다. 주택인데요. 강남 3구에서 서초구 주목하신 이유 어떤 걸까요? 네, 이번에는 강남 3구로 넘어왔습니다. 서초구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실거주 또는 투자하기를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삶의 만족도라든지 앞으로의 교통 호재라든지 일자리가 넘쳐나는 지역이 이제 서초구가 되겠는데요. 이제 서초구 내에서도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양재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호선과 신분당선이 동시에 지나는
강남구 내에서도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왼쪽으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도심 속에서도 굉장히 일자리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녹지 공간이 상당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또 양재청이 또 아래쪽에 흐르고 있는데요. 이제 양재청에 이제 카페 거리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가 가까운데 주변에 몽마르트 공원이라든지 양재천 이런 공원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가까우면서도 이런 삶의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오른쪽으로는 이제 제포동의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후에 전세가 상승은 굉장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또 도곡 대치동 학원가라든지 이런 학군들도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 방어가 또 상당히 잘 되는 지역입니다. 또 이제 양재동이 굉장히 또 좋은 이유가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아래쪽으로 이제 판교가 있고요. 그리고 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뭐 양재 IC, 서초 IC 이렇게 교통망 등이 굉장히 잘 확충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양재역에는 앞으로 이제 GTX C 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더블 역세권이 아니라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곳이 바로 이제 양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호선 라인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제 남부터미널 그리고 위쪽으로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방이라든지 그리고 간선도로를 통해서 아래쪽 라인으로서의 차량 진출이 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한정거장 위만 가면 바로 이제 강남역 상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권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곳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다. 그리고 이제 양재동을 굉장히 또 선호하시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 집 주위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수많은 4차 산업의 일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양재 R&D 특구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또 매원역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일자리가 또 들어온다라는 부분. 그리고 서초동 정보사 부지, 정보사 부지에 또 수많은 또 일자리가 생겨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이제 역삼동과 강남역 라인에 이제 테헤란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노년역 쪽 이런 성형, 의료, 관광 산업벨트들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또 3호선 라인 이쪽 이용한다 보면 이제 국제기로 복합지구, 삼성역 라인에 이런 대형 개발 호재, 아무튼 주변에 수많은 일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인 만큼 이런 다양한 노선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바둑판처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3호선과 신분동산이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위쪽으로는 바로 이제 강남역이 이용이 가능한 그리고 이제 2호선 라인이라든지 굉장히 뭐 다양한 노선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재동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강남의 입지적인 장점을 모두 한 번에 가져가면서 녹지까지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라고 합니다. GTX-C 노선의 그 큰 파급 효과도 궁금하고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 좀 자세하게 만나볼까요? 네,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4개의 권역을 5개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 상승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LG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300여 개가 들어서는데요. 약 100만 평의 부지에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연구 단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가 양재역입니다. 양재역에서 한정거장 위로 간다면 이제 강남역이 바로 이제 서초대로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초대로가 종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뭐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 이제 삼성타운들이 역시나 이제 종상향이 되면서 초고층 업무타운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수많은 일자리들이 바로 집 근처에서 또 하나의 업무타운이 생겨난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상업 업무 시설뿐만 아니라 또 쇼핑 시설들이 또 늘어나면서 앞으로 또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도 더욱더 편하게 누려보실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GTX-C 노선이 즉 양주 금정에서부터 위쪽으로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GTX-C 노선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재역에 GTX-C 노선이 들어선다면 이제 삼성역까지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이어지는 이제 삼성역까지는 이제
단 한 정거장이면 아주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강북까지의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이 연장 구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교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지금 신분당선, 특히나 이제 신분당선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제 업무타운의 형성들이 이제 신분당선 라인을 따라서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광교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신분당선이 연결되고 있지만 지금 또 2단계 사업이 1단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신사역까지 1단계까지 신분당선이 이어지겠고요. 또 2단계는 이제 용산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양재에서 용산까지 14분이면 또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쪽으로의 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도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이미 동탄에서는 시작을 했고요. 이제 서울 부분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남 IC부터 서초 IC까지,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총 7.6km 되는 구간 역시나 교통량은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요. 지상 부분에는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상업시설을 구축으로 함으로써 내 주변에 지금도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더욱더 녹지 공간이 풍부해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만한 교통 호재, 대규모의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또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헌역을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매헌역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주변에 매헌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4차 산업에 또 일자리가 생겨난다라고 하니까요. 양재동 주변에는 정말 수많은 일자리 타운들이 생겨난다. 아무튼 이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만한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일자리가 점점 더 크게 늘어나는 지역에 미리 저희가 양재동의 주택에 주목하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양재동 주변에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없습니다. 이런 다세대 주택들은 보통 양재 시민의 숙련 라인 쪽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더블 역세권을 이용하는 양재역에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이 굉장히 좀 희소성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개 동 단지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또 유리한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지역에는 워낙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 또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이 된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재동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교통입니다. 교통과 일자리 이것만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또 저평가가 되어 있고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다라는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살펴보시더라도 투자하시기에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남 3구지만 아직은 GTX 신호선 개통되지 않았으니까 신분당선 연장이 안 됐으니까 가격 메리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나보는 투룸, 지금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선분양이기 때문에 지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먼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투룸이 5억이 넘어섰고요. 위쪽에, 바로 위쪽에 뭐 역삼동이라 이런 쪽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1.5룸이 이미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블 역세권,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형성을 하는 양재역 역세권의 투룸 다세대, 단지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투룸 다세대를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5억 원을 사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4억 8천에서부터 4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양재동인데도 불구하고 투룸을 2천만 원에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대출이 가능은 하시다면은 대출을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도 굉장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120에서 130만 원에 월세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형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자, 전화 한 통이면 이사님과 무료 상담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2021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미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